안녕하세요. 영어 북플루언서 남윤순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자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따뜻한 북토크를 나눠볼까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영어 북플루언서 남초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북플루언서 김소라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책을 보여주고 싶은지 부모님들께 어떤 주제나 어떤 책이 떠오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김소라 선생님 혹시 떠오르는 책 있으신가요? 네, 가정의 달 주제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 북클럽의 좋은 점이 정말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이 주제별, 연령별, 시즌별, 그리고 관심사별로 융합 독서를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의 달 주제로 큐레이션 되는 책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가족의 따뜻함이나 아니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구름버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연년생으로 키우면서 창작 동화를 너무 좋아해서 구름버스 책을 구입해서 많이 보고 읽어보았어요. 그 중에서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읽은 책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었을 때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책을 생각하면 첫 애한테 미안해지는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주인공 아이는 내가 보석이었고 내가 스타였고 내가 왕이었는데 첫째로서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동생에게 마치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도 동생이 가지고 놀고 내가 사용했던 물건도 동생이 사용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공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왔는데요.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렴. 너는 할 수 있는 게 참 많단다 라고 따뜻한 말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저도 사실 연년생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말 못하는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너는 오빠니까 우리 동생한테 양보 좀 해줄래? 엄마 동생 좀 먼저 챙길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굉장히 다시 한번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감정을 알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긴 하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격체 그대로 존중할 때 저희가 아이들의 감정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회사 대표 시그니처 북인 인성 그림책, 마음몰랑 책이 있죠? 몰랑 내 마음을 알고 싶어. 몰랑 내 마음과 친해지고 싶어. 몰랑마을로 가볼까? 이쪽이야. 저희 마음몰랑 책은 기존에 있던 인성 그림책이나 생활습관 동화책이랑은 좀 달랐어요. 어떤 점이 달랐나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마음몰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중에 있는 인성 동화책이나 생활습관 동화책은 교훈을 목적으로 사실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죠. 근데 저희 마음몰랑은 달랐던 점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게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책이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 강요하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의도로 개발된 책인지는 몰랐네요. 그러면 구독자분들께 몇 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면 색깔 괴물입니다. 귀여운 괴물들이 있죠. 이 책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너무 유명해서 벌써 이제 원서로 소장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 마음몰랑의 대표 책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인공이 색깔 괴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뒤죽박죽 섞여 있죠. 우리 아이들 같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기분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상하게 막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되게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기분이 뒤섞여 있는 걸 조형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 어떨까요? 내 이야기다 라고 빠져들겠죠. 근데 친구가 도와줘요. 네 기분을 잘 살펴서 여기 병에 하나하나 나눠 담을 수 있대요. 아이들의 기분은 행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화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하면 훨씬 더 자기 기분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뒤에 내용은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아이와의 대화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딸한테 효수야, 네 기분은 지금 무슨 색깔이야? 라고 물어보면 효수가 생각하고, 그리고 엄마 내 기분은 지금 빨간색이야. 아니면 내 기분이 지금 초록색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행동까지 변화가 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도 읽혀보기는 했지만 너의 기분은 오늘 무슨 색깔이야? 라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소라쌤께서 지금 색깔 괴물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 뒤죽박죽 섞여있던 그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떼어내서 우리 마음몰랑 책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화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화를 느끼는 경우야 다양하겠지만 그 화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어른들도 모르시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 화라는 감정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는 사실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우리 엘리가 화났어요라는 책을 통해서 화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를 요 괴물과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서 아이들에게 이해시켜주는 책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표지에서 누가 엘리인지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선생님도 혹시 책 읽으실 때 아셨어요? 누가 엘리인지? 잘 모르고 읽었어요. 자, 저도 사실은 추측하지 못했어요. 누가 엘리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스포일러 살짝만 할게요. 이 친구가 엘리라는 아이인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해시켜 줬는지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상황이 오빠가 엘리의 크레파스를 사용하다가 툭 부러뜨렸어요. 아이들은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이유죠.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엘리를 이렇게 색깔 괴물로 표현을 했는데 딱 그림만 봐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뒷페이지를 한번 또 보면 우리 이렇게 화가 많이 나서 빨간색으로 변한 우리 엘리가 발을 쿵쿵 구르기도 하고 바둥바둥 바닥을 뒹굴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화 표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이가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보다 보시면 화라는 감정을 아이에게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구나. 그리고 화가 났을 땐 이렇게 하면은 화가 좀 해소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이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과연 우리 엘리가 화 괴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감정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화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슬픔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있죠. 어른들이 감정이라는 걸 사실 나이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주 어린 영아 시기부터 아이가 많으신 어른들까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유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슬픔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장난감이 망가진다든지 엄마한테 혼이 났다든지 그런 다양한 슬픔의 감정이 있지만 제가 보여드린 마녀 본 세상이라는 책에서는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일에 대한 그런 이별에 대한 슬픔이 그려진 책인데 선생님 혹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 아이들은 좀 크잖아요. 이해시켜 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슬픔에 대한 기억도 떠오르면서 아이들과 좀 더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인도 어린이가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데 또 특히나 너무 예뻤던 게 그림을 앞부분 살짝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와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눠서 그 안에서 함께 나눴던 추억과 즐거웠던 경험들을 이렇게 계절별로 나타내줘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계절이 봄이잖아요.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예쁜 꽃과 나비들, 또 그 안에 그림 속에서 찾아보는, 그림 속에서 뭔가 있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아버지랑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랑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굉장히 슬픔으로 이 주인공 친구에게 다가오는데 할아버지가 남겨주시고 가신 게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수첩인데 할아버지께서 그 안에다가 쓰고 그리고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해준 적이 있으신데 아이가 그 슬픔을 느끼다가 또 다시 한번 그 수첩에다가 쓰고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과 추억을 쓰고 그리면서 다시 한번 느끼죠.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기억 속에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런 슬픈 내용을 되게 아름답게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준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네, 예뻐요. 저는 또 특히나 이 책이 좋았는데요. 표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한 아이가 빛을 내면서 지금 히어로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제목이 나는 반짝이 히어로라는 책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표지만 보고도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표지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누르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내면서 태어났어요. 누르도 자신의 빛을 좋아하고 자기가 아주 특별한 아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학교에 가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빛을 내는 건 히어로가 아니야. 특별한 능력도 아니잖아. 누르도 생각해요. 난 그저 빛을 낼 줄밖에 몰라. 정구처럼. 저는 이 파트가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자기의 빛을 감추기 시작하고 점점 빛을 잃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을 도와주면서 마음을 나누면 빛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나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히어로로 만든 자기 존중감을 나타내는 책이었어요. 네, 맞아요. 소라 선생님 말씀처럼 자기 자존감이 가정에서 1차적으로 탄탄해졌을 때 사회에 나가서도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1차적인 사회 관계가 가정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순 쌤은 혹시 생각나는 책 있으세요? 네, 저도 마음몰랑을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잠자리 동화로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저는 사랑스러운 내 머리카락이란 책이 떠오르네요.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빠와 딸이 너무 예쁘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책을 가족 관계라고 해서 이 책이 떠올랐지만 먼저 책을 보시면 주인공 주리가 나와요. 네, 주인공 주리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곱슬곱슬 사방으로 뻗치기 일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들 이런 머리카락이면 나름 스트레스도 받고 평범하지 않은 머리카락인데 짜잔! 주리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가장 특별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아빠가 주리의 머리카락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른들의 말 한마디로 주리에게 마법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주리는 공주님이 되기도 하고 슈퍼히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엄마가 나와요. 네, 저희 딸은 아직도 이 책을 여러 번 가져오면서 마지막에 엄마가 어딜 다녀왔을까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지만 계속 생각하면서 또 읽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2019년도 오스카 대표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서로도 헤어 러브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영어 북플루언서다 보니까 바로 검색해서 보았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사실 대화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을 다 보고 나서 너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자, 엄마가 어디 다녀왔는지 이 시크릿 비밀을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궁금하시면 원서를 검색해 보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또래 관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음몰랑에서도 또래 관계에 관한 책이 너무 예쁘게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김소라 선생님 혹시 추천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저희 아이가 10살이다 보니까 아이에 맞춰서 좀 책을 선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연필이 지우개를 만났을 때라는 책을 우리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보면 지금 10살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예민해지고 속상해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림이 우선 너무 예뻐요. 기발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 아이들마다 모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안 친해질 것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공통점을 발견한 순간에 단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며 자주 읽어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계속 달라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너무 다른 친구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장점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네, 또 다른 책, 네, 물고기 버티. 제가 소라쌤이 연필이 지우개를 만났을 때를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저도 또래 관계에 관련된 책 2권을 또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 권은 루엘린의 유리병, 그리고 또 한 권은 꿀꺽이 버티라는 책이에요. 요것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서 아이들과 어머니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 친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또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음몰랑 책은 사육세 책으로 추천되고 있지만 정말 어른의 그림책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서 그리고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입니다. 아이도 엄마도 모두 마음 몰랑몰랑해지는 경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감정, 또래 관계, 자존감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마음몰랑 책을 추천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마음이 몰랑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날씨도 너무 좋고 가정의 달에 아이와 많은 경험을 외부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은 여행도 계획하고 있지만 따뜻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책 읽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즐겁고 따뜻한 대화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구독자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음이 몰랑몰랑해지는 따뜻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몰랑몰랑 내 마음을 알고 싶어. 몰랑몰랑 내 마음과 친해지고 싶어. 몰랑마을로 가볼까? 이쪽이야. 자그마한 내 안에 몰랑한 마음이 가득. 마음에도 색깔이 있을까? 알록달록해 몰랑. 햇살처럼 노란 행복한 마음 몰랑. 나무처럼 푸른 차분한 마음 몰랑. 마음에도 이름이 있어.
웅진 북클럽.